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친구랑 이런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쉬러 가는 거다. 아니다. 여행은 그 나라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거다. 전 당연히 여행은 쉬러 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비싼 돈 들어가는 여행에서 좀 얻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예, 이거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결혼할 때.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그러니까 네. 뭐 결혼은 안 부러운데 대부분 신혼여행은 부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할 때도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네. 인생에 한 번뿐인 뭐 그렇죠.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인생에 한 번뿐인 여행. 좀 좋은 데로 가자. 좋은 데라고 하는 건 빌라, 뭐 이렇게 풀빌라라고 네. 하죠. 뭐, 그러니까 수영장님 휴양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데로 가는.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그렇지, 배낭 매자. 그래. 배낭 매자. 젊어서 고생, 그렇지, 뭐. 고생하라. 가자. 이런 걸로도 고민을 합니다. 전 참고로 동남아 풀빌라를 선호합니다. 아휴. 네, 무릎도 아프고. 네네. 근데 지금 배가 본드니까 아토님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 가치가 살짝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게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꼭 뭘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지에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러니까. 즐기면 현지화 전략.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문화도 인연도 그리고 기회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지금 느끼게 그렇죠. 됐거든요. 오늘도 이 두 발칙한 여행자를 모시고 진로 레시피에 맞게 여행과 진로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뭐 파미르 고문에서 이제 고생하셨던 이야기라든지 이제 여행사가 얘기해주지 않는 여행지도 이제 3곳 정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행이라는 걸 다녀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웃도어 전문 채널에서 하는 너의 여행을 보여줘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강 멘토로 지정돼 이제 활동하는 걸 뵀습니다. 텔레비에서 뵀죠.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여행으로 이제 또 다른 진로를 찾으신 건가요? 사실 지금 저희가 너의 여행을 보여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건 사실 저희가 여행 쪽으로 아예 이 업으로 삼아서 이제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저희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행 같은 일상을 즐기는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어떤 여행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네네. 공유해 싶은 마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행을 멘토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행을 저희가 이제 멘토링도 하고 심사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누가 누구의 여행을 멘토링하고 재단질할 것이냐. 네, 너가 좋은 것 같아, 너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여기 이제 부제가 있는데 용기 지원 프로젝트예요. 아, 멋지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행 이제 지원금을 이제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약간 서바이벌처럼.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방청객들이 투표를 해서 그분에게 이제 여행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는 시스템이죠. 아이고. 그래서 지원자들 중에는 정말 독특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너무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좀 여행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좀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이제 나와서 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행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다 해서 지금 이걸 참여했으니까 나에게 용기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갔다 와서 굉장히 좀 보람된 지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여행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가서 이제 지금 여행 일상화 전략이라는 것도 이제 일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즐기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행을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이런 것들은 뭐 즐기러 간다. 뭐 한
2년 8개월을 하셨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그 젊은 시기에, 그리고 가장 한국에서는 가장 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기 다녀오셨는데 여행이라는 게 뭔가요? 두 분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니는 여행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네.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가장 즐거운 방법으로 하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 여행 가기 전에도 뭐 짧게 여행을 뭐 휴가 때 다녀오기도 하고 했는데 직장인들한테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각자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 뭔가 여행은 이게 여행이다라고 규정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근하고 주말에 특근하고 해서 1년에 딱 일주일 얻어서 가는 여행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빌라에서 그렇죠. 마사지 받으면서 쉬는 게 그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여행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이 자극이 필요한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버리고 좀 힘든 여행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쇼핑이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뭐 홍콩 세일 때, 메가 그렇죠. 세일 때 가서 여행을 하고 오는 게 여행일 수 있고요. 1화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행에 대해서 아무 경험도 없고 두렵고 하신 분들은 패키지로 다 같이 단체 관광으로 여행을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여행일 수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쉬는 여행이나 뭘 얻어가는 여행이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은 그 여행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을 2년 8개월 하셨습니다. 다녀와서 가장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급하게 좀 돌아온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공이냐 실패냐만 놓고 봤을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으면 실패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다음에 원래 더 갈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계획보다 빨리 들어온 거고 다 못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내 자의가 아닌 여행은 내 자의로 했는데 들어온 거는 자의도 물론 있었지만 타의도 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들어와서 저는 다시 제 일상 안정된 생활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여행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여행 강의나 아니면 뭐 매거진에 기고를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여행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또 생긴 거거든요. 사실 제가 여행을 더 했으면 이렇게 됐을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 꼭 어떤 인생의 목표라든지 바램대로 좀 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만약에 똑바로 갔으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약간 타의로 약간 주춤했을 때 또 거기서 얻어지는 분명히 장점들이나 어떤 운이나 어떤 만남이나 인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느껴요. 그 여행의 묘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예전 같았으면 됐어,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전에 뭐 옛말이지만 아들이라면 여행을 보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아, 뭐 딸도 뭐 소용 되겠죠 요즘은? 네, 여행- 아들이랑 같이 보내야 됩니다. 딸은 네, 혼자 보내면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같이 보내라 네. 아들이라면. 그게 이제 뭐 어떤 많은 경험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데 정말 여행을 가면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걸 깨닫나요?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저도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얻는 것과 예상치도 못하게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후자에 속했거든요. 저희는 여행하면서 뭔가를 얻어야겠다. 이 저희 여행을 뭔가 어떤 콘텐츠나 어떤 저희의 어떤 커리어로 승화시키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완전 저희는 여행을 하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돌아왔는데 어떤 여행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약간 따라온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험하는 거는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요. 네네. 꼭 굳이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들이나 아, 아니면 멋집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여행기를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책을 내실 건가요?
우선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네. 이게 좀 가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희가 아직 그럴 깜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있기도 하고 사실 제가 블로그가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안 쓰신 게 있어요? 네, 지금 지금 사진이라는 게 아직 밀려 있어야죠. 네, 아직도 안 나온 게 제가 있다고요? 요즘 밤새가면서 매일 사진을 아이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사진 몇 기가나 되세요? 한 2년 8개월이면? 제가 대략적으로 한 8만 장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8만 장이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제가 블로그를 정리하는 게 제 목표고요. 사실 그럼 아토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진은 이제 아톰도 같이 이제 촬영을 하고요. 글을 쓰는 건 사실 저 혼자 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사실 저희가 여행기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 뭐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셨지만 사실 저희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여행기를 통해서 초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정말 힘들 때 저희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저희 여행기를 보시는 분들과의 어떤 의리도 있고 끈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안까지 꼭 저희 여행기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희 여행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다 보니까 저희가 한 3, 40대 분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라고 한 이제 제가 아이들과 그럴 때는 답변 어떻게 해주시는지요? 저희가 여행 많으신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온라인으로도 저희 여행 중에도 뭐 문의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돌아와서도 이제 우연히 그런 여행 쪽 모임에서 자리하게 되면은 그런 약간 고민 상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처럼 장기로 여행을 하려면 사실은 좀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행을 가시라고 선뜻 대답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을 해보니까 꼭 이렇게 오래 장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여행을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정말 하고 싶은 분이라면 여행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100%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목적보다는 내 일상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 내 그게 더 일상이 많은 것 너무 같아요. 지루하고 너무 무기력하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분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여행 가기 전에 여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 1년 정도 이제 여행을 언제 가겠구나라는 게 결정된 상태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티켓을 1년 전에 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D-365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되게 싸게 샀겠다. 에어아시아 항공사 취향 프로모션이 떠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끊을 수가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1년 전에 끊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준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때 뭐 체력을 키우자고 해서 뭐 마라톤도 하고 뭐 수영도 네, 배우고 사진 봤습니다. 예, 그때 뭐 사진도 좀 배울 겸 그때 사진 찍으러도 출사도 많이 다니고 막 했었는데 요리학원도 다니셨더라고요. 네, 저는 예, 이제 한식 요리학원도 다니고 이제 배워서 외국 친구들한테 좀 네.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커피도 배우고 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내가 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여행을 안 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요. 네, 그때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 내가 회사에서 막 오래 막 살아남아야 된다 사실 부담감이 없으니까 뭐 회사에서 뭐 쓸데없이 눈치 보느라 야근하는 일도 없고 그 이제 칼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실 칼퇴근만 해도 그 시간에 집에 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녁이 약간 하루가 이틀이 된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 느꼈던 게 사실 여행만이 꼭 답은 아니겠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꼭 다 내려놓고 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 외에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떠냐고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두 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어떤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사실 아직도 고민 중이고 예. 다시 계속- 나가실 생각이세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딱 이렇게 여행을 나중에도 가겠다 안 하겠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왜냐하면 여행 자체도 저희가 원래 기간보다 또 짧게 들어왔고 인생이나 여행이나 또 비슷한 게 돌발 상황이나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계획은 있고요. 아직 저희가 못 가본 곳들이 세상에 훨씬 많기 때문에 한번 뭐 나중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여행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행을 먼저 다녀오신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을 했던 선배로서 그 지금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했던.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같은 경우 는 직장 잘 다니다가 완전 다른 걸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다른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여행을 가도 되나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두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몰입거리를 찾는다든지 행복한 방법을 국내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여행이 아닌 다른 거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뭐 두 가지나 세 가지 선택이 있을 때 각 선택마다 장단점이 다 명확하다면 사실 이게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니까 여행을 예로 든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행을 안 가고 회사를 다니면 계속 돈 들어오고 안정되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다 버리고 여행을 간다면 정말 이 자연에서 평화롭게 뭐 현지인들 만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누가 들어도 둘 다 너무 좋아요. 이게 경중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생각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더 후회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 때 더 후회를 할까? 여행을 가지 않았을 때 더 후회를 할까?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안 했을 때 더 크게 후회를 할까라고 생각을 조금만 어쨌든 같은 건데 살짝만 바꾸면 의외로 결정이 좀 쉬워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가 저희 녹음 방송이랑 다른 녹음이라는데 어제 끝난 이제 또 오해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에릭이 했던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반대로 나아가자. 뭐 마음이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에릭 대사인데 베끼신 건 아니시고. 아니 에리 형님 닮으셨어요. 아닙니다. 아, 네 지금 에리 형도 좀 예, 닮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베가본더님이 그 사진에서는 그냥 되게 그냥 밝은 청년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만나시면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은지원 씨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자 닮았고. 네. 제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심한 관계로 예,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솔직히 여행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한국 사람들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진중권 씨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보면 반도라 이게 다 연결된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는 비행기밖에 탈 게 없다고. 그럼요.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북한 것들.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참 은근히 좋겠어요. 섬이라 네. 여행에 대한 열망이 외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 중 여행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고 나서 풀 수 있는 게 있나요? 여행을 하면 좋아지는 것들 길게 하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행을 하고 나니 내가 이런 점이 좋아졌다 하고 나서 좀 생겼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예를 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막 바쁘게 해야 보람되구나. 나는 인생을 아주 빡빡하게 잘 살고 있어라는 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네, 어떻게 보면 현대인처럼 이렇게 쫓겨 사는 걸 즐긴다는 거죠. 네, 약간 근데 이제 네. 그러면서도 그게 즐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죠. 좀 이제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 성격상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약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바쁘고 하루를 되게 충실하게 빡빡하게 쌓여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푸시를 받아오기도 했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 만족도 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멍 때리는 거였어요. 제가 대회도 열리잖아요. 네. 한 번도 제가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던 거,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여행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자전거를 타면 저희가 이제 나란히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떨어져서 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물론 자연 풍경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을 하거든요. 멍 때리게 되고 제 이제 뭐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편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웹툰 생각났어요. 웹툰. 어떤 웹툰에 그런 거 많이 엉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약간 저한테는 연습이었어요. 그게. 네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 아까 호주에서 만났던 네. 사람들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굳이 막 이렇게 뭐 급하게 쪼여서 뭐 하는 것보다는 돌발 상황도 있을 네, 것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좀 제 마음도 좀 위안이 되고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예전에 좀 예민하게 굴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좀 공간도 생기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전에 약간 좀 완벽주의 같은 것도 그렇다고 있어요. 꼭 완벽한 것도 아, 아니었는데 근데 네, 괜한 잘 어떤 뭐든지 잘하고 싶은 예, 게 있었는데 약간 제 여행하시면서 욕심이었죠. 좀 인생 부상 이런 것도 생기고 멍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자연과 합일되신 그런 경주를 가신 게 좀 보기 아토님은 좋습니다. 어떠세요? 좀 좋아지셨던 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자전거를 타는 시간 자체는 오롯이 이제 제 혼자만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이제 멍 때리는 연습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가 공대 출신인데 주변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 가서 이제 보초나 이런 걸 쓰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자들한테는 그런 좀 계기가 없거든요. 이런 반전의 계기가 없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약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 참 자전거 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진로를 못 찾고 있고 대부분 진로 교육 쪽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에겐 꿈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에서 유시진 데이가 나오면 직업 군인이 당연히 이제 직장 순위 1위고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그런 게 1위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두 분은 여행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학부모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길은 여느 이제 부모님들과 거의 비슷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좋은 반려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로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시해주는 그렇죠. 진로. 네 그런 건데 그 길이 저는 그 사람 아이들마다 요즘 이제 자라나는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그 길이 꼭 다들 이제 개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맛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른데 그 길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로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좀 병목이죠. 병목이 네. 심하죠 우리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더 경쟁을 하게 되고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이 아주 그런 쪽에서는 좋은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환경들을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아 나는 이런 걸 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겠다. 아니면 이런 직업을 택했을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여행을 통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그것도 뭐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하고 자녀와 같이 자전거 여행을 간다 그러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지난해도 녹음하실 때 해외에 해외에 계시면 네. 많이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꼭 뭐 몇 년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요즘에 자전거 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차 없는 길로만 인천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정말로요? 네, 자전거 길이. 그런 건 검색 어떻게 하나요? 저도 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건 검색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부산 인천 부산 자전거 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나요? 그 웹사이트에 자전거 행복 나눔이라는 라고 검색을 네이버에 하시면 자전거 행복 나눔. 네, 거기에 이제 국내 모든 자전거 길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선은 인천 아라뱃길부터 부산까지
차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제 자전거 길로만 갈 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가도 크게 안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겠지만 외국까지 나갈 필요도 그럼요, 없이. 그럼요. 차에 대해서 크게 이제 위험 부담도 없을 수 있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차를 못 만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지 굉장히 아니지. 많으시고. 그 아. 쉬고 있는 선글라스 아저씨들, 그리고 그 쫄쫄이 아저씨들 다 만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워낙 많아지시면서 짐 잔뜩 실어서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한 번씩 만나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갔으면은 사천에 이제 또 제주도 가는 배가 있어요. 네. 거기 배 타고 넘어가서 또 제주도도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자전거로요. 네, 해안도로가 22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제주도로 가셔서 거기서 자전거를 렌트하셔서 자전거 여행을 한 5일 정도면 돌 수 있거든요. 도시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고 대화하시고. 네, 대화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서 같이 캠핑하면서 뭐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는 거. 사실 가족끼리도 대화가 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 네, 그래서 사실 같이 캠핑하고 같이 음식 해 먹고 같이 치우고 같이 잠자리를 펴고 이런 거 자체 같이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 보이고 사실 교육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소통도 그렇고. 예, 그래서 꼭 뭐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좀 즐기신다면 아마 아이들한테도 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고를 좀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참 좋은. 그러니까 지금 그 베가몬더님이랑 아토님 모시고 지금 3회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왔던 단어들 중에 좀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돌발 상황이라는 단어 좀 듣고 만남, 경험, 체험. 근데 만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교육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성을 만들고 우리의 그렇죠.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돌발 상황 때문에 대부분 멈추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 잘못 만나면 정말 같이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체험을 어떻게 느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블로그만 봐도 그 첫 출발 때 화사했던 그 젊은 두 남녀의 얼굴이 점점 현진화되면서 야생미 풍기는 그런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얼굴은 검게 걸릴지 몰라도 이 표정은 너무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키 소설 그러니까 좀 옛날 젊었을 때 하루키 같은 책 같았어요. 하루키. 예, 그러니까 되게 네. 맑아요. 그렇죠. 말정. 두 분 말정, 사진이 말정. 되게 예. 이렇게 맑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장난치고 행복해 보이는 정말 예,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사진에서 이게 넓고 멋진 풍광들 제가 대신 가야 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어쩌면 이렇게 여행이란 게 자신에게 태고 쪽의 자신감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항상 다니는 아스팔트 길에 발 딛고 있는 나약한 제 다리를 보면서 너도 움직여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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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